JTBC를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트럼프, 젤렌스키 간 설전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 정상회담이 설전 끝에 파행으로 치닫자 70여 년 전 이승만 박사의 외교력이 새삼 돋보입니다. 종전협상을 위해 미국까지 직접 방문했으나 결국 빈손으로 돌아간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6.25 전쟁 당시 미국의 축출 우혁까지 받아가면서 한미 상호방위 조약을 끌어낸 이승만 대통령의 협상력이 비교되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28일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린 양국 간 정상회담에서 트럼프와 젤렌스키 대통령이 얼굴을 붉히면서까지 설전을 벌이는 모습은 세계에 크나큰 충격을 주고도 남았습니다. 유럽연합 측은 자유세계의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것이 분명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러시아 외무부는 젤렌스키를 때리지 않고 잘 참았다며 트럼프 편을 들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침략국인 러시아의 책임은 전혀 묻지 않고 침공을 당한 피해국 우크라이나에만 희생을 강요했습니다. 회담 초반은 순조로웠으나 40분쯤 시간이 지난 뒤 분위기가 험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 문제가 거론되자 의견 차이가 드러나면서 두 정상이 한치의 양보 없이 충돌한 것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2014년 자국 크림반도를 병합한 뒤 협정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일으킨 사실을 강조하면서 푸틴은 우리 국민을 죽였으며 지금도 사람들이 계속 죽고 있다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푸틴에 대한 젤렌스키 혐오 때문에 협상 타결이 어렵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적에 반발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무례하다며 타국 정상 면전에서 입에 담기 어려운 직언을 내뱉기도 했습니다.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외교의 중대 고비였던 이날 회담은 격양된 분위기 속에서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이날 젤렌스키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면서 푸틴은 이전에 안전보장 없는 합의를 25번이나 깼다고 말하면서 안전보장 없는 휴전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1954년 7월 30일 백악관에서 열린 이승만 대한민국 대통령과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은 지금보다 더 분위기가 험악했습니다. 이날 회담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10분간이나 기다리게 하고서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회담장에 들어갔습니다. 한미 공동성명 초안에 한일 친선 관련 내용이 들어간 것에 대한 항의 표시였습니다. 회담 도중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회담장을 박차고 나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회담장으로 다시 돌아오자 이번에 이승만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핑계로 곧바로 회담장을 떠났습니다. 그날 회담 분위기를 짐작케 하는 장면들입니다. 당시 이 대통령은 미국의 눈엣 가시였습니다. 미국은 6.25 전쟁이 중공군 개입으로 장기화 조짐을 보이자 휴전을 제안했으나 이 대통령은 북진 통일을 주장하면서 거세게 반발했던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휴전은 한국민에 대한 모욕이라며 휴전을 하려면 중공군 철수와 북한군 무장해제를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미국이 수용하기 어려운 휴전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미국이야 전쟁을 끝내면 그만이지만 한국은 미군이 철수한 이후 문제가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이젠하워 정부는 1953년 이승만 대통령을 제거하기 위한 에버레디 계획을 구상하기까지 했습니다. 70년 전 한국은 지금의 우크라이나처럼 미국과의 협상 수단으로 내놓을 만한 지하 자원도 없었습니다. 1953년 6월 이 대통령이 선택한 최후의 수단은 방공포로 석방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경악했고 미국은 이 대통령 회유작전에 나섰습니다. 결국 미국은 이 대통령의 요구대로 한미 상호방위 조약을 체결, 경제 원조 20개 사단 증강 약속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조약이 체결되자 이제 우리 후손들이 앞으로 누대에 걸쳐 이 조약으로 말미암아 갖가지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조약은 1954년 11월 정식 발효됐습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한미 동맹의 근간으로 70년 넘는 세월 한반도 안보 유지의 일조한 핵심 축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최대의 업적인 셈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종북 세력은 지금까지도 이승만 깎아내리기에 몰두합니다. 특히 민주당은 입으로는 한미동맹 강화를 말하면서도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데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러시아와 트럼프 방식대로 합의를 해봤자 진정한 평화는 오지 않는다는 젤렌스키 주장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북한 김정은과 만나서 북한 핵무기는 그대로 놓아둔 채 종전선언처럼 한국이 안보안 위태롭게 만들 수 있는 합의를 강요하는 사태가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입니다. 이런 침략 행위가 국제사회에서 그대로 용인된다면 한국처럼 강대국에 둘러싸인 나라에는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그런데 이를 저지하고 규탄해야 할 미국이 오히려 러시아 편을 드는 세상입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있어도 수시로 미군을 철수하겠다고 해온 미국입니다. 우리 스스로 자강수단을 시급히 강구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여러 사람이 시청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